자, 이쪽 단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지는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회주의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좌익, 좌파, 빨갱이. 반대로 반대 계열의 민족주의계. 우익, 우파, 파랭이.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기도 하지만 서로 이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이쪽이 세운 나라가 지금 북한이고 이쪽이 세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6.25 전쟁을 계기로 서로 원수가 되었고 그 전만 하더라도 같이 경쟁을 하지만 어울려서 독립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었어요. 너 빨갱이야? 난 파랭인데? 반갑다 친구야.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보라돌이? 이렇게 놀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계라고 하고 민족주의계가 약간 지향하는 게 달라. 추구하는 게. 민족주의계는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 이제 독립 같은 게 최우선 목표예요. 그래서 뭐 돈을 벌어서 뭐 지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힘을 키우고자 했었던, 힘을 키워서 독립을 쟁취하자가 최우선 목표였었고, 얘네들은 독립보다 뭐가 더 우선시됐냐면 계급 해방. 좀 어려운 표현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좀 높은 계급이 있고 낮은 계급이 있다. 여기가 부르주아, 여기가 프롤레타리아라 해가지고 어려운 용어 있어요. 프롤레타리아. 한마디로 요 하층민들 있죠. 요 사회적인 약자들, 좀 낮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부르주아를 뒤엎어버리고 얘네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꿈꾸는 세상이야.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얘네들은 추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립보다도 이 계급 해방을 더 우선시하게 돼. 그래서 이 민족주의계가 했었던 운동이 대표적인 게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족주의계가 추진한 운동이에요. 반대로 사회주의계는 계급 해방, 약자를 더 중시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추진한 거고, 보다시피 백정, 여성, 소년, 농민, 노동자 공통점이 다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선생님 본 수업 때는 이거 설명 안 해줬었어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이쪽은 좀 우파, 파랭이 민족주의 계열을 추진한 거고,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 좌익, 빨갱이들이 추진한 겁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앞서 나왔었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것 조선 것 쓰자. 애플 쓰지 말고 갤럭시 쓰자. 우리나라 거 사 쓰자. 국산품 애용운동.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경성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아까 앞단원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일본이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지 회사를 세울 수 있었는데 20년대 일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죠. 그래서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하고 세운 회사가 이런 거라는 거지. 경성방직 주식, 평양 메리아스 공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살림 우리 것으로 사쓰자. 이런 국산품 애용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에서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 민족주의계에서 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 운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약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약자가 백정이라는 애들이 있죠. 백정은 소 잡는 사람이에요. 도축업자, 조선시대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찌질 천민이었어요. 제일 하층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조선시대 3대 도적 중에서 이 백정이 사회적 차별을 못 견디고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하고 막 통나무 딱 뜯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해서 막 집어 던지면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3대 도적 중에 하나 있습니다. 눈치챘죠? 임꺽정의난이라고 있어요. 임거정이라고도 하는데 임꺽정의난. 여기에 원래 이 백정, 조선시대 그 당시 백정이죠. 차별받던 백정이 일으킨 난, 임꺽정의난. 조선의 3대 난 중에 하나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3대 반란이 아니고 3대 도적. 3대 도적 한번 써주세요. 이 중에 하나가 임꺽정이에요. 나머지 2명은 누굴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차별이 심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차별 폐지 운동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법적
평등을 요구했다. 이런 표현은 틀립니다. 수업 때 얘기했지만 법적 평등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법적인 평등은 1894년 일제시대 전에 가보개혁 들어봤나요? 가보개혁 때 이미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고 배웠어요.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적인 평등은 이미 이뤄진 상태야. 하지만 이때까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법적인 차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백정 자식들은 학교에서도 따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을, 호족에 빨간 점을 찍어서 백정들 차별했었다 그래. 심지어 진주, 경상도에 진주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진주에서 양반이 오고 백정 출신, 백정도 아니야. 백정 출신이 지나가는데 양반이 백정 출신 불러 세웁니다. 헤이, come here! 해가지고 싸대기 졸라치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렸어. 죽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양반이 지나가는데 백정 출신이 인사 안 했다라고. 이미 법적으로 평등인데. 그럴 정도로 일제시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정 출신들은 그때까지도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지. 인사 안 한다고 싸대기 치고 죽여버렸더니.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라는 운동이 백정 출신들의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형평운동. 그래서 진주가 중심이 돼요. 진주. 자, 여성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내내, 조선 후기 배웠잖아.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여성들은 거의 소유물,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금 여성가족부 운동과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우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신간회 기억나나요? 신간회는 요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 합친 거였었죠. 사회주의가 좌, 민족주의가 우, 빨갱이, 파랭이 이 둘이 손잡은 거 우리 배웠잖아. 그게 신간회.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남자들은 신간회에 가입을 했었대. 남성계의 보라색, 여성계의 보라색이 군우회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자매단체다. 남자들의 보라돌이, 여성들의 보라돌이. 신간회, 군우회.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 노래 어디서 나오는 노래인지 알까요? 여러분 모를까?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 노래 갑자기 나 이거 왜 내고 있지? 어쨌든 이 노래 중독성이 강한데 보라돌이가 나오는 이 보라돌이 아마 신간회 출신의 남편과 군회 출신의 와이프가 만든 노래이지 않을까. 상당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소년운동.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자는 운동.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이는 예전에 쓰던 표현이 아니에요. 만든 거야. 어린이 해가지고 이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자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어린이를 뭐라 불렀냐면 야 개똥아 소똥아 이 새끼야 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줬어. 그래서 우리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여기 방정환이 있네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이. 우리 주변에 잘 보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젊은 이. 선생님 같은 잘생긴 이. 선생님 와이프 같은 이쁜 이. 우리 최준희처럼 센스 있는 이. 우리 정현석처럼 잘 웃는 이. 이런 표현들은 다 존경의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늙은 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이 우리 늙은이 했었을 때 할머니한테 싸다고 맞으면은 할머니는 역사를 제대로 안 배운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늙은이 했을 때 어이 우리 역사 배웠구나 우리 손주 이렇게 해주면은 그 할머니는 역사를 배운 거죠. 할머니 없다고? 그러면은 내일 교장실 가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아이 늙은이 이렇게 해보세요. 퇴학당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늙은이가 아니고 어린이. 그래서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다. 그 종교도 알아두세요. 천도교는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동학 들어봤나요? 동학이 이름을 바꿉니다. 천도교로. 천주교도 있죠. 천주교는 선생님 다니는 성당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라 부르고 천도교는 동학을 천도교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정환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잡지 어린이도 간행을 했습니다. 여기 어린이. 우리 방정환 선생님. 호가 있죠. 호.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가구가 있잖아. 돌침대 아니에요.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구는 소파입니다. 소파. 왜냐면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거든.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딱 봐도 포스가 어린이도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막 김두한 포스 아니야? 막 하이 커미어 파. 방정환 보규랑 다르게 아기들을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었던 어린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던. 쌤 알기로는 원래 어린이날이 5월 5일은 아니었어요. 5월 1일이었나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일본 놈들에 의해서 토지조사 사업 땅 빼앗겼죠. 산미증식계획 쌀 빼앗기죠. 살기 어렵잖아. 그리고 지주 있죠. 땅 주인들, 땅 졸라 많은 애들. 이 새끼들이 상당수가 친일파가 돼요. 그래서 소작료를 엄청나게 높여요. 소작료라는 뭐냐면 이 지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주는 것을 소작료라고 부르거든. 땅을 빌렸으니까 뭐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소작료를 막 70%, 80% 이렇게 매긴단 말이야.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소작료 깎아달라 이렇게 투쟁한 것을 소작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안테도라는 섬에서 벌어진 안테도 소작쟁이가 유명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노동자들의 생활도 아주 비참합니다. 일본 새끼들이 값싼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역시 노동자들이 투쟁 했던 게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 이것을 사진으로 남겨놨네요. 자, 이쪽은 그냥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들어옵니다. 커피, 캐러멜, 기호식품이 이때 들어오고, 한옥, 서양식 문화 건축물들. 선생님 아까 계양장이 우리 서해안에선 어디 많다고 그랬어요. 계양장이 여기 인천, 군산, 목포. 그래서 이런 데 가면은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 특히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군산, 목포 이런 데.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일본식 건축물 많이 있어요. 한번 가서 사진 좀 찍어보고 그러세요. 교통통신 일본이 깔아줬지만 있고, 근대 시설도 많고 이런 것들. 여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근우의 여성운동, 군우, 여기 형, 평. 그럼 당연히 형평운동은 여기는 백정이다. 땡, 백정 출신이다. 그래서 백정 출신들의 차별을 없애달라. 그리고 자스가리 우까뜬 망가리 우가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신터부리야. 국산품 애용운동. 이것을 그 당시 땐 물산장려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면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대로 배운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배워야 되는데 편의상 중학교는 구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